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기린의 건설분쟁 전문 변호사 최은영입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화성에서 리튬 배터리 공장 화재가 발생하면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이 어떻게 되는 것이냐 라는 문제가 화두로 떠오르고 있죠. 네, 정말 안타까운 사건이었는데요. 건설 현장에서도 많은 분들께서 중대재해처벌법 이제 시행되었는데 어떻게 대비하고 또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그걸 저한테도 많이 질문 주세요. 그래서 오늘은 깜짝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건설 분쟁 그리고 건설 클레임의 신화, 법무법인 율촌의 정유철 변호사님이신데요. 저도 너무나 존경하는 저의 학교 선배님이십니다. 이번에 정유철 변호사님께서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방안과 사례에 대해서 너무 재밌게 강의하신 내용이 있어서 제가 오늘 가져왔는데요. 여러분 재밌게 보시고 도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영상 큐! 중대재해법은요, 점검이 평가로 있습니다. 중대재해법은 사람도 실수를 하고 기계를 고장이 하기 때문에 인적, 위적, 설치, 시스템을 아무리 갖췄다 하더라도 결국은 점검을 하는 거죠. 그렇죠? 첫 번째 질문으로 저희 중대재해처벌법에서 점검 1년에 몇 번 합니까? 네, 단기 한번 후보예요. 안지 줄게요. 맞습니다. 그럼 점검만 해야 됩니까? 점검한 걸 평가해야 됩니까? 그렇죠. 저는 중대재해법을 점검 및 평가하고 있습니다. 제가 운전하다가 그 사람을 쳤습니다. 무슨 죄입니까? 땡. 사람 있는 거 치면 살인죄죠. 우린 그런 걸 고의범죄라고 해요. 근데 과실로 쳤어요. 언도가 지나오는 거. 이런 걸 우리 과실이라고 해요. 제일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중대재해처벌법에는 과실죄만 없습니다. 그래서 형량이 높은 거예요. 대표적으로 선생님들 아시는 창원에 2022년도에 대한민국 검사들이 첫 번째로 기소한 사건이죠. 트리클로로포름이라는 독성 물질에 16명이 감염이 됐는데 한 회사는 에어컨 부품 관련 업체에서는 최소한의 위험성 평가조차도 하지 않아서 결국 기소가 됐고 자동차 부품 회사는 국소 배기 장치를 돌아가고 불기소 됐거든요. 극명하게 갈립니다. 어떻게 이순신처럼 할 것이냐 어린이처럼 할 것이냐 내가 이런 걸 가져왔는데요. 결국에 그 핵심은 뭐냐, 이 판결에서 11월 3일이에요. 작년에 위헌법률 심판 제청 기각을 합니다. 이 헌법에 문제 없어. 제가 앞부분만 읽을게요. 앞부분만. 헌법은 원칙적으로 고의로만 처벌하는 거예요. 여기 고려총장 하나 있습니다. 2천억짜리예요. 제가 내일 행사가 있는 걸 모르고 강의하다가 흥분해가지고 툭 쳤어요. 네, 정말 죄송합니다. 시간상. 무슨 죄죠? 고려총장인지 몰랐지. 2천억짜리 여기다 올렸다면 죄가 안 돼요. 왜 그래요? 지구주의자가 어딨어요. 그래서 법에는 보십시오. 원칙적으로 고의범만 처벌합니다. 이게 지금 그 위헌법률 제청 기각한 판결대로예요. 법률의 특별한 규정에 있는 하나예요. 그 경우에만 과실범을 처벌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중요한 말이 여기 나와요. 이 중대재해처벌법은 구속요건적 의무인 안전 및 보호 확보 의무를 과실로 위반하여 야기한 경우에 처벌한다 한다? 안 해요. 중대재해처벌법은요 13가지 안전보호 확보 의무를 하지 않으면 과실범이에요, 고의범이에요? 고의범이야. 어떤 사업주가 어떤 대표이사가 법률적으로 경영 책임자라고 합니다. 일부러 죽이는 거 아니에요. 하지만 고의범이기 때문에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맨 밑에 빨간 줄입니다. 따라서 안전 및 보호 확보 의무에 대한 고의가 요구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통사고 처리특례법은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어쩌고 해서 형사상 특례를 정한 것으로 과실범의 처벌 대상을 한다는 점에서 중대재해법은 고의범의 처벌을 하기 때문에 다른 겁니다. 자, 중대재해처벌법 시스템 갖추고 제가 법을 어떻게 읽는다고요? 점검 및 평가. 점검하지 말아야 돼요? 점검해야 돼요? 평가하지 말아야 돼요? 평가해야 돼요? 그거를 법률적으로는 자유라고 합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고의범을 처벌하고 특별형법이니까 뒤에 나올 13가지 구속요건적 의무를 법에서 4가지지만 잘 아시다시피 시행령에서는 13가지죠. 단기에 2번만 하면 되는데 최소한 그 2번도 안 하잖아요. 그럼 그 2번을 이 13가지 중에서 2번을 해야 되는 걸 딱 적시해놨어요. 법에서. 몇 가지일까요? 여기서는 3이 7타를 돼요.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최근에 한 3주 됐나요? 4월 4일날 울산지방법원에서 실형 2년 나온 거 아시죠? 그거 지금 소개해드릴 건데 최고 형량으로 실형 2년 나왔어요. 네, 근데 거기서 뭘 강조하고 있냐면 이 1에서 7까지가 결국 핵심적인 안전보호 확보라면
밑에 있는 이 법령, 결국 사람법이라든지 건진법을 맞춰서 주축돌로 있는 게 4-1, 4-2, 4-3, 4-4에 위에 있는 1에서 그라든지 사람법 같은 법령의 의무를 평소에 점검하라는 거예요. 누가? 경영 책임자가. 근데 점검만 해야 돼요? 그걸 갖다가 평가를 해야 돼요? 평가 조치를 해야지. 그래야 계산될 거 아니에요. 단기 한 번 교육만 해야 돼요? 교육도 조치를 해야 돼요. 그래서 4-1하고 4-3은 쉬워요. 체계 구축에 대한 점검과 교육이에요. 이해되셨죠? 안타까워요. 왜냐면 이게 자동차의 부품회사 중에 다이캐스팅이라 해가지고 이제 금융기인데 이 여러 2차례, 3차례에 걸쳐서 점검을 통해가지고 지적을 받았어요. 근데 그걸 간과한 거죠.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중대재해처벌법은 결국은 이 점검과 평가에 관한 법인데 결국은 부작위하면 안 된다 그랬어요. 그러다 보니까 법률적 부작위 사실 4가지가 범죄 사실입니다. 첫 번째 위험성 평가 안 하는 거, 두 번째 중요한 평가, 안전관리 같은 게 평가 안 하는 거, 세 번째 매뉴얼 없는 거. 근데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거죠. 근데 앞으로 이 부분 관심 가지셔야 돼요. 네 번째가 뭐냐면 아까 4-1, 4-2, 4-3, 4-4 그렇죠? 네, 그래서 실제 판결에서 어떻게 했냐면요. 이 안전점검에 대해서 결국은 결함 및 사고 위험에 대한 지적을 받았음에도 4-1과 2조. 두 번째 또 뭐예요? 개선 조치도 하지 않았고 위험성에 대해서 근로자 교육을 하지 않았다. 더 무서운 말이 나와요. 사고 짚고 신속하게 하기도 있어요. 또 뭐도 있어요. 시정 조치도 마쳤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뭐라고요? 집행유예로 선처할 수 없다고 했어요. 그래서 오늘 법률 용어 저희가 하나만 아예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의범에 의한 자기적 의무를 해야 되는 점에서 무조건 처벌하면 안 되죠. 각자의 주어진 위치에 따라서 실효적으로 사업장의 특성에 맞춰서 다른 말로 그걸 맞춤형이라고 그러죠. 그 맞춤형에 대해서 현대건설처럼 못해도 돼요. 하지만 최소한 단기의 경영 책임자가 몇 번은 보고하더라고요. 점검에 대해서. 자, 그럼 첫 번째 이 판결은 4월 4일 판결인데 다행히 법정 구속을 면했어요. 그 말은 뭘 말합니까? 그렇죠. 판사가 봤을 때도 무죄 추정 원칙에 의해서 뭔가 다툴 만한 요소가 있다고 본 거예요. 정치인도 아니지만 법정 구속을 면했다고요. 의견을. 그래서 우리가 이 항소심 기출을 보면서 저희가 잘 해야 될 것 같고요. 컴플라이언스 너무너무 중요한데 하나 말씀드릴게요. 제일 중요한 게 컴플라이언스이고 사전적 대응인데 제가 요즘에요 사고 나서 원리사한테 거꾸로요 컴플라이언스부터 하라고 해요. 이해하셨죠? 또 사고가 언제 어떻게 할지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 컴플라이언스의 대상은 보시는 바와 같이 이런 맞춤형 검토의식도 적법성. 그래서 이게 이제 강원도 고성이 있고 경남 고성이 있는데 그날 당일날 현장에서 저한테 바로 카톡으로 보내온 거예요. 왜 제가 점검 및 평가법이라고 있는지 아시겠죠? 그리고 실제로 보시다시피 자료를 보니까 상당히 내사 종류의 것이 많아요. 이게 시사하는 바가 있습니다. 저희가 인과관계를 단절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된다. 그 다음 초동 조치가 너무 중요하고 사고가 났을 때부터 컴플라이언스가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고요. 또 하나 판결을 하나 소개드리고 싶은 게 이제 아시다시피 그 5cm 판결이라고 그러죠. 하남에서 가압장 공사를 하다가 5cm밖에 차이가 없는데 구차기 기사가 이렇게 돌리다가 화장실을 계속 왔다 갔다 했죠. 한 번은 결국은 사고가 났어요. 협착까지 돌아가셨어요. 이 판결에서 어떤 얘기를 하냐면 판사님이 이거 너무 중요한 겁니다. 머리에 해당되는 경영방침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해요. 사업의 특성과 규모 등이 반영돼야 되고 그 특성과 규모, 맞춤형으로 자기가 할 수 있는 만큼 더 중요한 거는 아까 보신 1호부터 9호, 4-1부터 4-4인데 그 2호부터 9호까지가 점검 및 평가가 머리에 있는 경영 방침을 함께 유기적으로 움직여야 된다는 거죠. 이 9가지 요구가 있는데요. 첫 번째, 정기적인 안전행위처럼 금지하냐? 세 번째, 안전보건 방침 되어있냐? 이 정도 되어 있겠지. 근데 지금도 중요합니다. 다섯 번째 뭐예요? 네 번째 뭐예요? 또 평가 나오네. 그러니까 단순히 어떤 내용을 갖다 놓고 현대건설도 좋다고 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 스스로 정말 실용적으로 한번 해보자는 거죠. 평가가 되는지. 그 밑에도 보세요. 얼마나 정말 좋은 말 나와요. 안전 목표는 구체적인 위험을 가정을 평가할 수 있는 지표를 가지고 있냐. 이런 거 아닙니까? 결국은 세 가지 시스템과 점검과 평가인데 평가도 우리 위험성 평가만 돼 있다고 그러면 90%, 80% 돼 있다잖아요. 그것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결국 그것을 하고 있는 주체인 안전보건 책임관리자 등에 대한 평가도 있고 실제 사고가 발생하는 누구죠? 협력업체에 대한 평가도 있어야겠죠? 만약에 제가 CEO야. 근데 이 프로 한 번도 본 적이 없다. 이거 이상한 거예요. 그럼 아까 말한 관심에만 있는 거예요. 우리 협력업체 평가 어떻게 하냐고요? 이것만 가지고 평가할 거예요. 마무리로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결국 이거예요. 핵심. 결국 중대재해처벌법 법률적 쟁점, 두 번째 법률 용어, 첫 번째 법률 용어,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결국 뭐를 단전시키도록 노력해야 된다?
그렇죠. 이 법은 형법 중에 무슨 형법이다? 특별형법이다. 따라서 과실법을 처벌한다. 당연히 고의법을 처벌한다. 그렇죠. 중요한 거예요. 해야 돼요. 가만히 있어야 돼요. 자비해야 돼요. 자비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인과관계가 규정돼야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가장 기초적인 거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더 중요한 거. 제가 대표적인 들기로 하는데요. 이거 한번 보십시다. 가행그룹을 위해서는 어토테이킹의 위험성 평가를 이익을 인정받느냐. 첫 번째 주에 뭐라고 되어 있죠? 당연히 위험성 업무지침 말고인데 또 나왔네. 검사님이 쓰신 불규칙장이 첫 줄을 나왔네. 뭐가 나왔어요? 그렇죠. 현대건설도 아니야. 대우건설도 아니야. 하지만 그 사업장의 특성에 맞게 위험성 평가 했잖아요. 그 다음에 그 밑에 볼까요? 적어도 1개월에 2일씩. 하지만 우리는 뭐 여건에 따라 더 다르게 할 수 있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뭐 1일 위험성 체크 시스템 이런 거 얼마든지 할 수 있고. 다음 예산에 관해서도 이거 중요해 있고. 요즘 스마트 얼마나 중요합니까? 네? 경영책임자가 스마트 평가를 통해서 위험성 평가한 거예요. 그런 예산은 뭐 투자한 거죠. 그 다음에 종사자 의견도 TBF뿐 아니라 노사 협의체 같은 것도 대표가 측정하는 거예요? 대표가 점검하는 거예요? 사실 점검 정도 할 수 있죠? 1년에 몇 번 최소?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려운 내용인데 너무 재밌게 설명해 주셨죠. 네, 정희철 변호사님 너무 강의 잘하셔서 저는 언제 저렇게 잘할 수 있으려나 항상 고민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중대재해처벌법 관련해서 작은 현장이든 큰 현장이든 나 컨설팅 받고 싶다 하시면 더보기에 있는 링크 통해서 정희철 변호사님께 연락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이렇게 유익한 영상 그리고 도움되는 내용 있으면 쇽쇽쇽 수집해서 건설 현장에서 많이 활용하실 수 있게 또 영상 만들어 볼게요. 그럼 오늘도 재밌게 봐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유익한 영상 만들어서 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